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보시면은 제일 꼭대기 있는 요 분홍색 요게 다 조조 땅이에요. 요게 다 조조 땅이고 지금 208년 지도인데요. 지금 적벽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된 게 요거예요. 여기 유비가 요걸 가지게 되고 송건 요걸 가지게 되지만 이제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적벽이 일어났는데 여기고 그래서 요렇게 도망을 지금 가야 되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자, 아시는 분들 아세요? 화용도라고 있어요. 화용도. 그래서 화용도는 뭐냐면 어디냐면은 이제 가다가 거쳐야 될 곳인가 봐요. 어느 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갈량이 조자룡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쫓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장비는 어디에서 쫓고요. 그 다음에 뭐 관우는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배치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우는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관우가 왜 자기한테는 배치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갈량이 중요한 역할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죠. 왜 못하겠어요? 왜 어떤 일인데요? 했더니 왜냐면은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조조를 죽여야 되는 길이다. 근데 당신이 죽이지 못할 것 같다. 했더니 왜 제가 죽이지 못할 것 같아?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때 옛날에 조조가 관우한테 엄청 잘 대해줬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정을 봐서 또 마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기합니다. 절대 마음이 안 약해지니까 시켜주세요 라고 하죠. 자, 과연 화용도로 지나갔을까요? 네, 이제 이걸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다 얘기를 하죠. 여기가 아닐 거다. 왜냐하면은 화용도로 그 북쪽으로 도망을 가려면은 조조라는 사람 되게 예리한데 화룡도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인데 누가 화룡도로 가냐. 아무리 둔한 사람도 이렇게 안 간다. 이런 역사적인 말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화룡도로 삼국연애에서 이제 화룡도로 가요. 가가지고 관우가 진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안 죽이겠죠. 안 죽일 수 있겠죠. 그래서 관우가 딱 기다리는데 조조가 또 말을 잘해요. 조조가 옛날에도 아시다시피 그 진공을 만났을 때도 자기가 막 쫓기는 시세가 됐을 때도 진공한테 은혜를 입은 사실도 있었잖아요. 그 조조라는 사람은 말을 또 잘해가지고 잘 넘기기 때문에 또 관우를 딱 만나니까 또 옛날 일을 꺼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해줬고 등등등등을. 그래서 관우는 과연 죽일 수 있었을까요? 미리 제갈량은 이미 알았어요. 어차피 안 죽일 거다.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관우가 내가 진짜 은혜를 입은 게 있는데 정말 은혜를 입은 거를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사나이로서. 그래서 끝내는 네, 보세요. 散开！快散开！全军散开！走！走，快上马！走，快走！ 네, 이렇게 해서 도망을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조조는. 그러니까 관우가 예정을 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조조가 관우한테 옛날에 엄청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두려고. 근데 단지 관우가 싫어서, 본인이 싫어서 떠난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죽이지도 않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관우를 충리의 신으로 많이 모시고 있어요. 정말 얘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장비거나 조자룡이거나 진짜 얘네들을 세웠더라면 이 화룡도에다가 그랬더라면 조조는 반드시 죽었겠죠. 그랬더라면 절대 조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조조가 만약에 지금 죽어버리면 자잘한 세력들이 반드시 옛날에 이제 동탁의 세력도 동탁이나 하진이나 이렇게 빈번하게 각자 일어났던 세력들처럼 요 각자의 자잘한 세력들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조가 있는 게 더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조를 살려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상태가 어떤 사자성어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조조의 맞아요. 천하 3분이 차라리 낫죠. 자잘한 것들이 많아봤자 이제 서로 또 싸우고 막 듣고 할 게 뻔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조조 형태 이거예요. ren, 쿤, 마, 파. 사람이 피곤하고 말도 피곤하고 순, 빙, 저, 짱. 많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피곤해졌고 병사들도 이미 많이 지칠 대로 지쳤고 저장 장수들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人困马乏 损兵折将 지금 요 상태가 된 거예요. 진짜 얼마나 막 이 수준이 된 거예요. 거의 막 모닥불로서 막 보내고 막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불쌍하게 됐죠. 이 상태. 이런 사자성어들 되게 많아요. 삼국지를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제갈량이 예상을 당연히 했던 일이겠죠.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다 각자의 맡은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관우만 지금 실패를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서 돌아왔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오로지 제갈량과, 즉 유비 쪽과 조조 쪽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비와 지금 누가 연합을 했어요? 송건이 연합을 했잖아요. 유비와 송건이 연합을 해서 조조를 치는 요 싸움인데 한쪽에서 잘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오나라를 보는 그 심정도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우가 딱 이제 물론 이제 제갈량이 알긴 했지만 이제 관우가 딱 실패해서 온 거를 또 이제 옆에 노숙이 본 거예요. 근데 또 어쩌겠어요. 진짜 막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막 거기서는 군령장을 썼어요. 관우가 그때 군령장을 딱 썼는데 못했어요. 실행을.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처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막 장비가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 형님을 네가 왜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인정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한 거죠. 거기다 유비도 덩달아서 삼형제이기 때문에 원래 같이 죽기로 했으니 나까지 죽여라 막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공님까지 왜 이러세요 막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그 죄는 묻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요. 조조는요. 그래서 그 영상을 나중에 제가 따로 요거를 해석을 해서 올리긴 할 건데 그래서 조조가 실패를 하고 돌아간 다음에 정말 순兵折将 됐잖아요. 여기 병사들도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이제 반 줄었고 병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막 울고 난리예요. 그때 조조가 뭐라고 했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기기만 했지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진 거는 당연한 거다. 将者如同医者，医者是医过的人越多，医术越高明。换句话说，就是医死的人越多，医术越高明。嘿嘿，将者如果不经历几次败仗，如何能够知道怎么去打胜仗？这个世上从来就没有百战百胜的将军，只有败而不殆，败而义勇，并且最终取得胜利的人。我们83万大军挥师南下，却败于孙刘5、6万的军队，为何？我看最根本的原因，是因为最近这些年，我们胜仗打得太多，兵交将带，文田武系，轻敌自负，尤其是我，居然连一个小小的苦肉计都未能识破，致使东吴火攻得手。由此看来，我们是到了该吃一个败仗的时候了。
失败是个好事儿，失败能教会我们如何成功，失败能够教会我们如何取胜，失败能够教会我们如何取天下。一个人要想成事，就得拿得起放下。打仗也 힘들 때거나 이럴 때 민심을 안심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민심을 정확하게 안심을 시키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를 꼭 하고, 그리고 말들도 되게 오너답게 말을 잘 하니까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적벽대전에 있는 사건들 알아봤는데요. 하나, 적벽대전에서 진짜로 실패한 원인이 있다면, 자, 이거는 이제 단지 이야기로 살펴본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진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적벽대전에 실패한 원인이